지금부터는 전형별 이해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입니다. 서두에서 모집 인원에서 보셨듯이 서울권으로 갈수록 서울, 경기권, 충청권으로 갈수록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지원 인원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기자 전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유라 사건 이후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육상 100m 전공인데 연세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단체 종목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르고 내 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게 서울권에 있는지 지방권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거기를 갈지 혹은 다른 전형을 준비해서 갈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많이 열리지 못하면서 실적 인정 기간이 8월 31일까지 해서 9월, 10월, 11월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꼭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선발 종목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라면 어떤 종목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대학교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특기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교직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체육 특기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게 쿠스프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종목별로 내 종목이 육상이다 혹은 내 종목이 핀수영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종목을 치게 되면 그 종목을 뽑는 대학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혹은 나는 한국체육대학교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대학별로 커서를 올리고 한국체육대학교를 검색을 하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뽑는 종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의 대입정보센터의 대입전략 자료실에 가보게 되면 예체능이라고 클릭을 하고 보게 되면 이렇게 체육특기자 전형 종목별로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육상이다 그러면 육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몇 프로씩 반영을 한다, 남자만 지원할 수 있다, 여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학생을 비교해서 보듯이 각 대학교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다르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담을 가서 학생에게 내신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내신이 3.2등급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대학의 3.2등급이 아니라 각 대학교별로 내신 등급이 다르게 산출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학생 A와 학생 B를 보게 되면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은미체까지 다 포함해서 내신 등급을 내게 되고요. 인천대는 국어, 영어, 사회 전과목을,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수학 중에 3과목만, 영어 중에 3과목만, 사회과학 중에 3과목만 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더 높은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 B를 보게 되면 전교과를 했을 때는 3.86이지만 한신대 내신 등급으로 돌리면 2.66 등급으로 1.2등급 정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정말 잘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꼭 내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게 되면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대학들의 내신 등급을 최근 3년 결과를 좀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경기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이 되게 높아야 되고요. 여기 대학교 명칭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대학을 준비하려면 수능 최저를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체대 운동건강관리나 성신여자대학교가 전년도부터 교과 100%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연계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옮기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게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꼭 충족시킬 수 있게 수능을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전유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내 진로가 명확하다면 지역을 좀 넓게 봤을 때 대학들이 대학 명칭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전부 다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 전과목, 뭐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한 몇 과목만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4, 5등급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 뭐 내 진로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내가 실기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런 대학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용인대가 갑자기 이렇게 내신 등급이 많이 올라갔던 건 이때는 실기가 있었고 2020학년도부터 실기가 폐지되고 교과 100%로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간단합니다. 상위권 대학, 서울 경기권 대학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까지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봤듯이 반영 과목,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3학년 올라가면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A를 받는다면 등급이 향상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도 꼭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진로가 확실하다면 지역을 넓게 보고 학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다쳤거나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여기에 나온 대학들이 전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을 나열한 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인데 거의 없죠. 그래서 내신 등급 잘 관리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립대에서 굉장히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그러니까 그래도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에서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1, 2, 3학년 때 체육 수업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A, B, C 평가에서 C를 받은 학생들은 정말 수행평가 참여하지 않고 논술형평가도 잘 안 했을 때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에서 1, 2, 3학년 때 C가 있다라고 한다면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은 웬만하면 피해줬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B, A 정도는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학생, 마지막으로 복지실현 및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은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뽑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시립대에서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모집 요강에 맨 처음에 모집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체육대학은 예체능 대학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글로벌 상경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있는 것처럼 속해 있는 단과대학이 경영학과랑 같이 속해 있거나 혹은 간호나 물리치료와 같이 속해 있는 이런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의 전공적합성의 면에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가 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학과 소개에서 4가지로 분류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 서울 수도권 충청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이렇게 쭉 나눠봤고요. 빨간색으로 좀 진한 핑크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자연체육 쪽, 과학 쪽을 좀 중시해야 되는 자연체육 쪽, 경희대 골프산업이나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처럼 인문체육 쪽은 녹색으로, 그다음에 사범대학 체육교육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 하얀색은 일반 체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과지만 제가 사범대학으로 분류를 안 한 이유는 서울대학교 자체가 우리나라 체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된 어느 분야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지원을 해보십사,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좀 분류를 안 했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나를 좀 보기 위해서 경기진협에서 매년 수시 모집에 지원한 성향을 분석합니다. 그 이제 예체능 대학만 따로 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성균관대학교, 저는 일반 체육이라고 분류를 했던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6장의 카드 중에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나머지 5장을 어디를 썼는가를 분석한 표이거든요. 여기 괄호 안에 22-5라고 된 것은 경기도에서 22명이 지원을 했고 거기서 5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게 경희대학교 체육, 2순위가 중대체육교육, 3순위 시립대 스포츠과학, 한양대 체육,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인하대 체육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는 일반 체육으로 같이 맥락을 같이 하지만 2순위, 6순위에서 체육교육과가 나온 이유는 성균관대학교 자체가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지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중대체육교육과를 보게 되면 1순위 경희대 체육, 2순위 인하대 체육교육과, 성대, 이대, 한양대, 경북대 체육교육과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1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일반 체육으로 분류된 학과들입니다. 근데 경희대, 성균관대, 이대, 한양대가 전부 다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멘토멘티 활동이라든지 교육 관련 활동들이 이 대학에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체육인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를 보게 되면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시립대, 한체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 보게 되면 자연체육이지만 인문체육을 같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지원하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듯이 자연체육을 지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자연체육 관련된 학과와 일반 체육까지 좀 같이 지원을 해보는 게 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경쟁률과 입학 성적을 보게 되면 2021학년도 기준으로 아직 발표가 많이 안 돼서 2020 학년도 기준으로 좀 발표가 됐었고요. 정리를 해봤고요. 성적이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률이죠. 1단계에서 3배수, 4배수, 5배수 안에 들어야지 2단계에 가서 면접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쉽지 않는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만큼 많이 준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성적이 쭉 나와 있는데 네, 높은 대학도 있지만 낮은 대학들도 있다. 4등급, 5등급 학생들이라도 내가 체육과 관련된 진로가 1학년 때부터 명확했고 그것과 관련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든지 체육 시간에 체육부장이라든지 체육 관련 독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소신 있게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스포츠 클럽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 많이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체육 한마당, 그 다음에 교내 스포츠 클럽 심판 도움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체육 행사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그리고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죠. 그러면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라 그러면 뭐 축구부, 뭐 농구부, 배드민턴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혹은 그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활동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독서는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은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과목의 열정,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교과 세특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 그 합격자의 내신 등급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가, 그 다음에 대학 네임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학과, 일반 체육, 자연체육, 인문체육, 사범대학 이런 학과 위주로 좀 지원 대학을 좀 선정해 봤으면 좋겠고요. 3학년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과목에서의 교과 세특에서 체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의 실기 전형은 실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원 여부 판단 순서는 먼저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수시 원서 접수할 때부터 수시 실기 전형이 있을 때까지는 길어봤자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원서 접수할 때 제가 제대로 볼 때 240을 뛰는데 시험 볼 때까지 280, 9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서 접수할 때 이미 270, 80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도 한두 달 정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서 8, 9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할 대학의 실기 종목이 나랑 잘 맞는지, 나는 달리기나 점프는 굉장히 좋지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면 유연성 있는 대학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대학이 정해졌으면 그 대학의 실기 배점표를 보면서 만점 기준, 그 다음에 급간당 점수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대학별 총점 계산인데 학생 학부모님이 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선생님과 혹은 학원에 계신 지도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수시 지원 전에 실기 일정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배점표를 보게 되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도 교과 40에 실기 60, 순천향대학교도 교과 40에 실기 60 똑같습니다. 반영 비율만 보게 되면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실기 위주의 대학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보게 되면 성결대학교는 만점이 120점, 한 급간 깎였을 때 2점씩 떨어지는 반면에 순천향대학교는 만점이 200점, 한 급간씩 떨어질 때마다 10점씩 떨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순천향대학교는 실기 변별력이 있는 대학, 성결대는 내신 변별력이 있는 대학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될 건 남자 기준으로 순천향대학교는 제자리 멀티가 280이 만점입니다. 하지만 순천향대학교는 288이 만점이고 280을 뛰는 순간 30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 1.5등급 정도로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만점 기준도 같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총점 계산을 간단히 예로 들자면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 혹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가에 내신 성적을 넣으면 다 나옵니다. 보게 되면 성결대학교에 보통 합격하는 학생들이 1.8등급 정도 되는데 그게 400점 중에 396점 정도가 되겠고요. 실기는 기본적으로 5감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총점을 내보면 1000점 만점에 1.8등급에 해당하는 396점, 5감에 해당하는 590점을 더해서 986점 정도 돼야지 그래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내신이 2.8등급입니다. 실기 몇 감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본다면 2감 혹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실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실기 지원 가능 내신 등급인데요. 보게 되면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2등급대에서 거의 합격생이 나왔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내신 반영 과목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좀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대학들을 정시 모집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 등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성결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쟁률이 낮으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 올해도 이것 기준으로 지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3, 4등급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택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정시 모집에서 거의 4등급에 가까운 등급이 나와야지,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나와야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지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권 마지노선 천안권에 그래도 인지도 있는 대학은 마찬가지로 4, 5등급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정시에서는 이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신 5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이 되겠는데요. 이 대학들 정도 되면 수시에 지원하는 것과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시부터 시작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서 보는 장소, 기구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정시 모집에서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과는 다르게 실기장에서 갑자기 변동되거나 혹은 긴장이 되었을 때 제 실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따라서 수시 모집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선생님 저는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시 모집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실기 모집이 있는 대학에, 그것도 정시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비슷한 실기 종목이 있는 대학에 하나 정도는 지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 갔을 때 긴장해서 내 기록이 잘 안 나오게 되는, 특히나 가군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수시 모집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행 연습을 해야 정시 모집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기와 내신, 수시 모집에서 실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더욱더 그랬고, 상명대학교 천안 보게 되면 합격자 내신 평균과 최저, 내신 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 평균과 최저, 이걸 놓고 보자면 내신 5.75등급에 실기 올만점 받은 학생이 거의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내신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아무리 실기 능력이 좋더라도 지원해서 합격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신 관리는 끝까지 3학년 1학기 혹은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요.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은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 종목이라도 못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대학은 과감히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원 전 실기 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주말에 보통 실기가 있게 되는데 17일 날 보게 되면
서울여대, 성결대, 용인대가 같은 날 실기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 대학들인데 하나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시 위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 이후에 볼 수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을 못 보더라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고 수능을 잘 본다면 연습 차원에서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경희대와 외대가 있었는데 올해 가천대와 고대 세종이 적성고사를 폐지하면서 논술이 새로 생겼고요.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를 얘기할 때는 그 대학별 수능 선출 방법도 좀 아셔야 되는데 대안학생과 민국학생이 있습니다. 영어와 탐구한 과목이 좋은 대안학생,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했던 민국학생이 있게 되는데 이 4개 대학에 놓고 보면 어느 학생이 더 유리할까요? 보게 되면 대학마다 다릅니다. 점수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올리고 내가 못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학을 찾고 그 대학에 맞는 실기를 준비를 했을 때의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게 수시 모집의 지원 여부 순서였다면 정시 모집은 가장 첫 번째가 지원 가능한 대학에 적정 지원 100분위가 나왔느냐 이걸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뒤에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 정시 수능 2등급 90%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기면서 고대나 연대나 교원대가 가군으로 가게 됐고요. 경희대는 수능 100%이기 때문에 논외라고 쳤을 때 나군, 가군에 고대나 연대를 썼던 친구들이 서울대가 아니라면 그 지원 대학이 많이 내려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등급 85% 이상이 나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인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한체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변동사항이 있는 2022학년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등급 80%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거의 서울권의 대학이 3등급이 나오면 지원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는 실기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강원권의 가톨릭관동대 체육교육, 그 다음에 충남권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의 3개의 학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국제스포츠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의 특수성이 있거나 혹은 체육교육과이거나 혹은 실기 변별력이 낮아서 안정 지원을 하고 나군에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서울권 대학과 경기권 대학에서의 체육교육과나 체육학과, 그 다음에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중에 한 과목,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등급 70% 대학은 이제 경기권 위주의 대학에 서울권에서 실기 변별력이 있는 대학, 혹은 천안권에서의 사범대학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등급 끄트머리가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이 경기권의 강남대, 명지대, 수원대 정도, 그 다음에 상명대, 천안이나 순천향대학교 스포츠의학 정도가 이 그룹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등급대 50% 이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수시 모집 내신 5등급 이하의 합격생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이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시 지원에 따른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 서울 경기권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본 건데요. 보게 되면 수학 선택 반영이거나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체에서 선택 반영, 필수 반영 대학 거의 대부분이다. 수학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성신여대에 이렇게 노란색이 표시된 이유는 학과마다 좀 다른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봐야 될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학이 수원수투 공통과목과 확통,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이 나뉘게 되면서 전년도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보게 되면 3월 달에 확통과 미적분, 기하에서의 1등급 비율, 전체 응시 인원에서 1등급 비율, 4월 달에 전체 응시 인원에서 1등급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를 전년도 수학 나형과 비교를 해보면 수학 나형에서의 전년도 13,894명이 1등급이었다면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1등급이 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4월 달에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학 나형을 선택했던 수험생들이 성적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수학 선택 반영, 국수형 중에 태기 혹은 국수 중에 태기 이런 대학들에서 수학 전체 지원 건수에서 합격 사례수, 그래서 수학 가를 선택한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 수학 나를 선택한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 그 중에서 수학을 넣어야지 실제로 합격 점수가 나오는 이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게 되면 수학 가형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수학 나형이었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7명은 국어나 영어 혹은 국어 혹은 영어보다 수학이나 영어 혹은 수학을 선택했을 때의 합격자 점수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수학은 선택하게 되는데 그 수학 점수가 전에 페이지에서 봤듯이 수능 등급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결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도 국영수 탐을 모두 반영하는데 그거 중에 국어보다 수학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수학 나형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백분위를 받아서 지원했다면 올해는 그런 상황이 좀 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격자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영어 공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인원에서 2020과 2021을 봤을 때 등급당 인원, 늘어난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비율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체육대학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합격자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보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인원이 2020보다 2021에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격자 인원이 같이 늘었고요. 그걸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1등급 비율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2, 3, 4등급이 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영어를 준비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서울권에서 영어 합격자들의 영어 등급을 이렇게 쭉 나타낸 표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1, 2, 3등급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데 영어가 4, 5등급이 나왔다면 굉장히 불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경기권도 2, 3, 4등급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1, 2등급을 받았다면 유리하겠지만 5등급을 받았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나오게 될 거고요. 반면에 천안권은 3, 4, 5등급에 많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내 영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수학과 똑같이 선택 반영하는 대학에서의 영어를 선택한 인원수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6명, 숙명여자대는 국수영 중에 태기 탐구 반영인데 국수영 중에 영어를 선택해야지 합격자 내신 수능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6명 중에 6명 전부 다입니다. 이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100%, 90% 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입니다. 보게 되면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게 전체인데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반영한다. 그 학교에서 세 과목을 수능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국어와 거의 동비율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국어 5등급에서 1등급까지가 올리기 쉬울지 탐구 5등급에서 1등급까지가 올리기 쉬울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탐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탐구를 2과목 다 준비할 수 없을 때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다면 한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학들을 기준으로 열심히 준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다쳤거나 혹은 실기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정시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2022학년도 체대 입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저는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위주, 정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시 위주로 하기 내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기초가 되고 그거를 응용 심화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하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원, 과외, 인강 이것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그걸 내 걸로 소화시킬 수 있는 자기주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이나 학교에서 실기를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운동은 시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하나라도 포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신을 포기하고 출결 포기하고 뭘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체육대학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한다면 경기 진로 진학 지원 센터에 보게 되면 사이버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체육팀, 경기도에도 체육팀이 17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화상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